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은 뭘까요? 아마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전염병 또는 그 모든 질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단 하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먼 킬러라는 섬뜩한 별명을 가진 그 유명한 천연두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연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두창 혹은 마마라고 불리기도 했죠. 천연두는 강한 전염성과 높은 치사율로 인해 현대로 구분되는 20세기조차 3억 명 이상의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특히나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엄청난 사망자가 나온 시대인데 이조차도 천연두에 의한 사망자에 비하면 30% 수준밖에 안 돼요. 게다가 천연두가 천재로 여겨졌던 건 환자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해도 시력을 잃거나 불구가 되고 얼굴과 온몸에 흉터를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최소한으로 담았지만 흔히 곰보라 불리는 모습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참혹합니다. 이처럼 천연두는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사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고 해도 큰 후유증마저 남기는 악독한 질병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인류가 역사상 최초로 박멸에 성공한 질병도 천연두라는 겁니다. 1980년을 기준으로 지구상의 천연두 감염자는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현대의학 발전의 쾌거이고 가히 인류의 위대한 승리라고 부를 만하죠. 교양의 시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수십억 명의 인류를 구한 이 위대한 승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계를 돌려 과거로 가보죠. 일단 먼저 천연두의 역사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연두가 인류에게 최초 발병한 건 기원전 1만 년 북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을 지배했던 고대 이집트의 미라들에게서 천연두의 흔적이 많이 발견됐죠. 그런데 이런 천연두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전 세계에 확산되었는데 먼저 1차 이동의 목적지는 중동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 간의 전쟁 과정에서 일어났죠. 천연두군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병사가 히타이트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연두를 경험한 적 없던 히타이트 제국의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고 이로 인해 급속도로 쇠퇴한 히타이트 제국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허나 천연두만큼은 살아남아 중동 지역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죠. 한편 천연두의 2차 대이동이 일어난 시기는 수천 년 후 유럽 세계와 중동 세계가 정면 충돌한 이른바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중동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십자군 병사들로 인해 자연스레 유럽 전역에도 천연두가 창궐하게 됐죠. 그런데 유럽은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문명이었고 그렇기에 그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이때 프랑스 파리에서만 5만 명 이상이 천연두로 사망했으며 백신 보급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매년 40만 명 이상이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이미 천연두의 두 차례 이동만으로도 많은 희생을 치렀죠. 허나 이는 다가올 3차 이동에 비하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천연두의 3차 이동의 목적지는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15세기 무렵 유럽에선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콜럼버스, 바스코다가마 등을 위시한 개척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 백기를 떠났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도착한 새로운 곳 아메리카에서 본격적인 천연두의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수백 년간 천연두를 경험했던 유럽인들은 최소한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던 반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처음 진출했던 1492년 당시 아메리카의 전체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7천만 명이 사망했으니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의 멕시코에 해당하는 아즈텍 문명입니다. 아즈텍은 스페인의 코르테스와 그의 군대가 옮긴 천연두로 인해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 중남미 원주민은 2,5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세기도 지나지 않아 채 10%도 안 되는 1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코르테스와 불과 몇백 명의 병사들이 거대한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셈이죠. 또한 북미 지역에서도 눈길을 끄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국군이 천연두를 일종의 화학무기로 활용했다는 거죠. 영국군은 본국의 천연두병원에서 가져온 담요를 일부러 원주민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국군은 손쉽게 인디언의 시체를 쌓으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죠. 한편 이처럼 천연두의 치명적인 증상 앞에서는 지위고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5세, 청나라에서는 순치제가 천연두로 사망했죠.
또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미국의 링컨, 청나라의 강희제도 천연두에 걸려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만약 링컨이 천연두로 죽었다면 남북전쟁은 남군이 승리했을지도 모르죠. 엘리자베스 1세가 만약 그때 죽었다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신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그만큼 천연두가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인류는 이 천연두라는 재앙을 언제부터 막아낼 수 있게 된 걸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천연두를 이겨내려는 시도는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면역 체계와 백신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인간의 면역 체계는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허나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체 생성이죠. 이는 면역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인체는 외부로부터 병원균, 즉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기능을 하죠. 다음 두 번째 기능은 기억 능력입니다. 인체의 면역 체계는 한 번 만들었던 항체를 기억하는 면역학적 기억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후천 면역 체계라고도 불리는데, 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인해 한 번 걸린 전염병은 보통 잘 안 걸리게 되고, 걸린다 해도 쉽게 치료가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면역 체계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천연두 앞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제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속도였습니다. 체내에 침투한 천연두 바이러스를 제압할 충분한 항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바이러스의 압도적인 공격에 감염자가 사망하고 말았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의 목적은 걸린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백신의 활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공격성을 약화시켰거나 아니면 애초에 죽은 바이러스를 고의로 인체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내의 면역세포는 이 바이러스를 침입자로 여기고 즉시 항체를 생성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차후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인체는 기억하고 있던 항체를 신속하게 만들어내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백신 보급 전의 치료법도 이런 개념을 어렴풋이 활용했습니다. 천연두 치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도 이미 한번 천연두를 앓은 사람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면역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먼저 천연두를 가볍게 앓은 환자에게서 피부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갈아서 가루로 만든 뒤 건강한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죠. 그러면 대상자는 비교적 가볍게 천연두를 앓은 뒤 두 번 다시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인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두법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치사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다는 거죠. 일단 따지고 보면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천연두에 걸리게 하는 거니 그냥 그대로 천연두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두법은 천연두가 창궐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이었고, 애초에 생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이니 전 세계적인 확산 또한 어려웠죠. 한편 유럽은 비교적 늦은 18세기 초가 되어서야 이 인두법에 대해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초 오스만 제국에 주재하던 영국 대사의 아내인 메리 몬테규 덕분이었죠. 몬테규 여사는 오스만 제국에서 어린아이를 인두법으로 치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곤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천연두로 잃은 동생과 본인 스스로도 죽을 뻔한 경험 때문이었죠. 이런 메리 여사의 노력으로 인해 영국에서도 인두법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이 인두법을 죄수에게 실험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국도 중국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이처럼 인류는 오랜 시간 천연두에 맞서 싸웠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었죠. 허나 18세기 후반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킹갓 에드워드 제너였죠. 당시 의학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제너는 우연히 소 젖을 짜는 여인은 이상하게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여인은 우두에 걸린 적이 있으니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를 흥미롭게 생각한 제너는 우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천연두와 비슷한 우두는 소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가 아닌 사람에게 걸리면 그 위험성은 더욱 미미해지죠. 허나 우두와 천연두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의 면역 체계는 정확한 항체를 미리 구축해 놓을 수 있던 겁니다. 이는 기존의 인두법과는 다르게 매우 안전하게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을 종두법 혹은 소액에서 비롯됐다 하여 우두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종두 백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백신이죠.
제너는 우두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제임스라는 8살 아이에게 주입하곤 몇 주 뒤에 아이에게 천연두 고름을 다시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제너의 예상대로 그 아이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너는 아주 어린 시절 우두를 앓았던 노파에게도 천연두 농을 주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노파 또한 천연두의 면역 상태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제너는 스스로를 포함해 수많은 임상 실험을 진행하여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두를 통해 천연두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으며 한 번 생성된 후천 면역 능력은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 유효하다는 과학적 증명이었죠. 그런데 제너가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는 이유가 종두법을 과학적으로 실증해서만은 아닙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인체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따로 있죠. 당시의 영국 왕립 학회는 제너에게 우두법에 대한 특허를 낼 것을 종용했습니다. 우두법으로 인해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죠. 그러나 제너는 이익을 위한 특허를 내지 않고 관련 논문을 세계 각국의 학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프랑스를 위시한 많은 국가의 시민들이 천연두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비록 비윤리적 실험이었다 해도 18세기였다는 점,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목숨을 구한 수억 명의 삶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너가 살던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는 앙숙 관계였고 그때 프랑스의 지도자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었죠. 하지만 이런 나폴레옹조차도 비록 적국에 속해 있지만 프랑스의 천연두를 종식시켜준 제너를 마음 깊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관계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제너로 하여금 프랑스에 갇혀있는 영국군 포로를 풀어달라는 편지를 나폴레옹에게 쓰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나폴레옹은 인류의 위대한 구원자의 부탁을 감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며 기꺼이 포로를 석방해줬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를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너의 세계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에드워드 제너는 현대까지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너가 발견한 최초의 백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이라는 단어조차도 제너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백신이라는 표현이 탄생했죠. 물론 이때까지의 백신은 제너의 종두 백신만을 의미했지만 후대의 위대한 프랑스인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제너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고의로 바이러스를 주입해 후천 면역 체계를 생성하는 행위 일체를 백신이라고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제너가 도입한 백신 체계는 후대 의학자들과 정치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백신의 대량 생산 체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세계보건기구의 프로젝트로 전 세계적인 천연두 박멸이 시작되었고 1980년에 비로소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표현 그대로 인류의 위대한 승리였던 겁니다.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봐요.